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북일 관계, 일북 관계 알아보는 시리즈고요. 오늘도 야후재팬 유명 칼럼니스트 서태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요. 블루리본 김정은과 기시다의 저주. 좀 약간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자, 선생님. 일본 총리들 옷깃을 보면 이상한 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블루 리본이 달려 있어요. 예. 그 뭐예요? 그게 뭐 말 그대로 파란 리본인데요. 예. 그 파란색이 우리말로 하면 동해 있죠. 동해. 동해. 일본에서 뭐 니혼가이 이렇게 예. 부르는데요. 우리 동해, 일본은 뭐 재팬시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거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파란색이. 납치된 피해자들이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이 동해를 보면서 이 바다만 건너가면 일본인데. 북한이 잡아간 일본인 그렇죠. 납치자들. 맞습니다. 아, 그 마음을 담아서 그 파란 리본을 200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고이즈미 방북했을 때.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거는 사진 보시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거 하고 있어요. 일본 국기가 아니고. 국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쪽에 막 달고 뭐 근데 파란 리본은 안 빼고 언제나. 안 뺍니다. 정말로.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그렇게 민감해요? 아주 뭐 국민적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예. 2002년도에 예? 당시에 코이즈미 총리가 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러 평양 갔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평양 선언이라는 국교 정상화, 납치 문제 해결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원래 일본 있잖아요. 예?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그 사과가 있었어요. 그 선언에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코이즈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맨 처음에 납치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이 알았던 납치자보다 더 많은 납치자가 있었고 예? 더군다나 그 중에 8명이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요코타 메구미라고 이제 1977년에 납치된, 그러니까 13살을 납치된 납치 피해자의 상징 같은 그분도 사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여론이 그때 저도 이제 한국 대학 다니면서 일본 왔다 갔다 할 때인데요. TV를 보면요. 이 납치자 문제 이야기. 온통. 그것도요. 몇 주, 몇 개월이 아니고요. 몇 년을 그걸 계속 했습니다. 아, 고이즈미 때부터요? 예, 김정일의 동향이 어쩌다 그런 것들 일본 사람이 그런 것까지 잘 알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회에서 납치라는 거는 정말 국민적 이슈고요. 이거는 북한을 말하자면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북한 이퀄 납치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본인들 머릿속에서는 북한이 아니고 납치자 문제네요? 그렇죠. 그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요코타 메구미 씨가 제가 알기로 상징이 된 게 어린 나이에 소녀로 끌려가서 맞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살았는데 죽었고 유고를 반했는데 그게 가짜로 판명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겠네요? 어마어마했죠 그때. 첫 번째는 반덕이 안 된다. 두 예. 번째는 이제 본인 거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예. 두 번 죽인 셈이 된 거죠. 사망했다고 했는데 그 증거도 딴 사람 걸 가져왔네. 북한이란 나라가 정말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 여론이 또 그때는 들끓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일본도 식민지 사과 같은 걸 북한에다가 분명히 했는데도 일본이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는 100% 피해자인 거죠. 북일 관계를 논할 때는 일본은 항상 가해자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에다가 줄기차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조사하시오, 우리한테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 사망했고 또 그 사망 통지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다 보냈거든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TV를 보면 자기들이 일제 때 당한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 요 납치자 문제를 기점으로 가해자 프레임에서 피해자 프레임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예, 그게 그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규모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했던 학살, 그다음에 만행, 피해 이거에 비하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물론 납치자 피해는 그건 잘못된 불법이고 범법이고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만 그렇게 보면 북한은 그게 과하다는 입장 이런 정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 담화라든가 일본이 납치 문제에다가 집착을 한다라는 그 뉘앙스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 2003년부터 이제 육자 회담을 돌이켜봐도 그때는 뭐 일본이 하도 납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육자 회담이 납치 문제에 납치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요. 그래서 일본이 이 문제를 이제 아베 총리 그 총리로 올라가면서 이 문제를 계속 자기 이슈로 만들어 놨고 완전한 해결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 프레임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최종 무기처럼 돼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
지금 일본은 확인된 숫자는 17명 예. 있다고 북한은 13명이라는 거. 예. 그럼 4명 차이가 나요? 예. 그다음에 8명은 사망했고 예. 5명은 귀국했죠. 돌아왔고. 또 그 가족 일부도 귀국을 했고 예. 그 5분이 지금 일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나요?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부부가 2조가 있고 예. 어머니랑 같이 납치된 분이 예. 딸만 돌아온 건데 어머니는 뭐 또 북한에 입국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하수이케 가오르시라고 니가타현이라고 거기서 지금 이제 대학 교수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납치됐어요. 맞습니다. 니가타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으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귀국한 지 일본으로 돌아온 지 22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지금 이제 88세, 89세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지금 부모 세대가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가 살아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약간 그런 기운들을 이 납치 피해자, 그 귀국한 납치 피해자분들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납치 피해자분들이 강경파보다는 일종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푸는 쪽으로 지금 견인을 예, 지금은 하고 있나요? 전부 편에 서 있습니다. 그 일본인 납치자 문제 관련 단체들이 많아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시민 단체고요. 구출회라는 구출회. 스쿠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예. 하는데요. 거기는 말하자면 굉장히 강경파고요. 이 문제를 언론이나 뭐 여론 그런 것들을 선도하는 아주 강력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 조직이에요. 완전 우파 조직입니다. 예. 또 하나는 구출회가 지금도 북일 국교 정상화, 그다음에 납치 문제 해결을 항상 이 납치 문제 해결이 먼저 와야 먼저다. 된다는 걸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회, 가족 연락회입니다. 아, 가족들은 실제 휴머니즘 차원이 더 예, 크겠네. 그분들은 애가 타죠. 지금 가족회 회장은 요코타 메구미의 동생이거든요. 그분도 강경파죠. 지금은 강경파인데 이제 조금씩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지금 일본이 독자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독자 제재 같은 거를 완화를 해도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 인도 지원을 허락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요새 그 가족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출회도 그런 식으로 약간 조건을 달죠. 먼저 전원 기한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요. 마지막 기회라는 분위기가 사회에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대동강 TV고 학번 첩보에 의하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정찰 총국이 납치는 해상에서 이루어진 게 막 있고 육상에서 이루어진 게 대부분 해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관여했던 인물이 국내에 입국을 한 사례가 있어요.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은 납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선박의 상당수는 침몰을 시켰다라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대동강 TV가 더 다룰 수도 있고 그 17명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의문의 실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여론은 별로 없어요? 특정 실종자라는 이름을 특정 실종자. 470명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70명. 그 리스트도 이미 북한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방금 해주신 말씀이 맞다면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는 납치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1945년 해방될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모든 자료를 달라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잔류했던 사람까지. 예. 그다음에 일본인 따라갔던 현지처 북송 때. 예. 그래서 이게 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좀 털고 싶은 왜냐면 너무나 이게 걸림돌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 같아요. 김여정은 이렇게 말했어요. 2월 15일 날은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 그다음에 3월 25일 날은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 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강하게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해법이 북한 말도 일리가 있는데 2014년 5월에 북한과 일본이 스톡홀름에서 합의를 합니다. 다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인정을 안 했던 일본인 납치자 2명을 새로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비밀리에 알려줬는데 그때 아베 정부에서는 그거를 묵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 보고가 있다는 거를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럼 수면 밑으로 더 복잡해지니까. 예. 그때 우리 2018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 무렵에도 똑같이 북한이 그런 걸 밝혔다고 합니다. 이 2명 이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종결하자.
끝내자는 건데. 그 두 명을 그러니까 일종의 팁식으로 북한에 내놓은 거군요. 그러니까 두 명은 뭐 귀국할 위사가 없다. 살아있지만 귀국할 위사는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소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을 만약에 받을까? 자기가 예. 데려오면 또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북한도 불신이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알려줬는데 그걸 공개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만든 보고서를 줬는데도 그걸 검토하지도 않. 고이즈미 때는 한번 오히려 악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불신들이 서로 있는 거를 좀 풀어나가는 뭐 일종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확실히 그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를 뭐 결자 해제하는 뭔가 좀 대범함이 있어야지 좀 해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목이 블루리본이 김정은 기시다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자, 어느 경우든 블루리본,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접촉 수교 어렵죠? 예, 불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한번 2명 추가 안처럼 제3의 해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뭐 있죠. 조사위원회를 예. 구축한다든지. 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식 설정한다. 이 납치자 문제 해결이랑 국교 정상화를 동시에 병행하고 일단 시작한다. 예, 투 트랙으로 간다.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면 북한과 일본은 관계 개선이라는 데 진심이다. 예, 양측의 관계가. 예. 근데 납치자 문제라는 정말 풀기 어려운 저주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 그럼 양측이 진심이라면 북한 말대로 해결될 수 없다면 모종의 일본의 여론을 달랠 수 있는 해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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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북일 접촉 교섭 납치자 문제 진전 잘 보고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 감사드리고요. 야후 재팬 칼럼니스트 서태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